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가 비리 잡는 세금 판다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산감시를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장벽들, 오늘 비리 잡는 세금 판다의 펀치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의 김용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판다 이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12월 11일 창립했습니다. 각 지역 권역별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예산을 지금 열심히 감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활동에 발맞춰서 저희 네트워크는 2021년 8월에서 9월 전국 128개의 기초지자체와 9개 광역지자체에 2020년에서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해보니까 저희가 살펴본 9개 광역도의 경우에만 2020년에 6,600여억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데요. 또 특이한 거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도 뭐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들을 관련 기금들을 합했을 때 6,600억 수준이 또 고스란히 또 잔액이 남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 그 기금 잔액과 현금성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은 꼭 잔액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지출하거나 또 잔액이 적다고 해서 더 적게 지출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국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이상석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지역별로 이렇게 지출액에 편차가 나는 걸까요? 편차가 날 수밖에 없죠. 지방자치가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형태인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돈 쓰임에 대해서 철학을 갖고 있지는 않다. 자치단체 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돈에 대한 철학도 없을 뿐더러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재난 자체를 자기화 시켰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의 결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돈은 다 남아있거든요. 네. 있는데 왜 돈을 그거밖에 안 쓸까라고 하는 건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243개 자치단체장들에게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한 번도 코로나의 이 기후위기 이런 쪽으로 대입해서 예산을 써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이런 돈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밑에서 짜준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세금을 내는 주체인 시민이나 국민들이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시민들, 국민들과 자치단체장이 놀아나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 표로서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자체들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어떻게 적립하거나 편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지금 이제 2016년, 17년을 기점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음 예산에서 자주적 예산으로 쓰죠. 자주 예산과 뭐 이런 것들은 세금 판단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무 꼬리표가 없어서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편성해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17년도에 경상남도에서부터 시작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일정 정도 여기다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말씀하셨던 재정안정화기금, 이건 뭐길래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통장이 됐을까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지금 작년부터 또 이름이 바뀌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원래 출발은 이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있을 때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남겨놓는 거 용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능한 거죠. 돈 들어올 걸 예측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월급 받고 있다라는 게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다가 조례를 재밌는 걸 만들어 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조나 4조, 각 자치단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쓰려고 모아놓는다라고 용처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에게, 자치단체장이. 지금이 재난이냐 재해냐? 지금 재난이고 재해도. 근데 왜 재난지원금 안 주냐? 몰라요. 의회도 모르고 단체장도 모르고 깜깜이 예산을 묻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시 표현하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선택해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의회가 그것도 모르고 멍청이 같이 다 승인해 준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기금이었죠. 기금이 많다라고 하는 건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진다라고 세금 판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신종 사기수법이 도입된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을 살펴보니까 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아까 예. 말씀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있는데 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쌓아두고도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관행이죠. 아무도 그렇게 쌓아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세금 판단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전남 곡성 같은 데는 기차 마을이라고 그래서 기차 화차 앞부분을 살려고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빼놓고는 특별하게 적립한 돈과 쓴 돈이 차이가 나서 매년 몇십억, 몇백억씩 적립을 해나가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공무원도 없고 의회 의원도 없고 시민사회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9천억 정도의 돈이 기금의 잔고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번에 빚을 내서 내년에 전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요? 광주시가요. 광주광역시가 1,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1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하죠?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은 1금고, 2금고에 쟁여져 있는데. 아, 그러니까 쟁여놓고 단체장이 무능한 거예요. 단체장이 장관도 2번 했어요. 국회의원도 1번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할 건 다 했는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2020년도에 신규 사업은 안 벌렸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하반기에 봉사는 다 벌려놓고 지금이 와가지고 갑자기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내년 선거가 있어 속이 뻔히 보이기도 합니다만 돈은 쟁여놓고 또 빚을 내는데 어느 의원도 이걸 지적을 하질 않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썩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돈을 쟁여두면서 쓰지 않고 오히려 빚을 얻어서 신규 사업을 하는 이런 행태가 많다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개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국민들, 광주 시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시민들이 모든 행정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 살림을 잘하라고 책임자를 뽑아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도 못 믿어봐서 감시 감독을 잘하라고 견제하라고 의원을 뽑아놨는데 이게 둘이 짬짬이가 돼서 지나가니까 정말 불행한 거예요. 네. 국가는 거기다가 자치단체장이 계속 분권이라는 명분으로 권한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게 현실이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투표 잘못한 죄로 어쩔 겁니까?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요구하고 해야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만이 이 현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출발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잔액이 통합안정화기금이 0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 기금을 다 뭐 현금성 지원으로 썼는지와는 별개로 어쨌든 재난 시기에 잔고를 털어서 집행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위기 시에는 그냥 잔고가 0원이 돼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원포인트 의회라고 그걸 목적으로 의회를 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의회가 되게 소중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또 기금 안에 들어있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 바닥이 나면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해에 넣을 수 있었는데 넣지 하는 거죠. 그럼 사업을 축소화시키고 불효불급한 것들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줄여서 기금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기금의 요건은 되게 의회가 많이 잘 만들어주면서 부족하면 채울 줄을 몰라요. 아, 지금이 재난이고 재해면 당연히 시민들과 같이 갈 생각이 있으면 일반에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써도 문제지만 쓰고 나서 다시 채워두지 않는 것도 그럼요. 예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볼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고창군 같은 경우에 그게 사실이라면 고창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 폭설이 내려서 재해가 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뒤늦게 예산 편성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전체에 다 쓸 수는 없겠죠. 네. 부족하면 일정 정도 채워놓고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세금 판단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중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또 기금 안에 재난관리기금 제9호기금이 있습니다. 네. 이걸 다 쓸 수는 없겠죠. 잘못하면 고창구 같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폭설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또 남겨놨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기금에 잔고가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재정공시를 보니까 약 8천 몇백억 정도 돈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입니다. 전체 예산의 1% 내외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 돈 일부 쓸 수 있죠. 다음에 기타 예산이라고 또 행정이 예측하지 못한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손세경 잉여금도 있습니다. 네. 이걸 다 쓸 수는 없겠지만 그걸 얼마만큼 어떻게 쓰느냐가 자치단체장의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철학은 없고 돈지랄만 잘하는 자치단체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SOC 개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자체의 의지와 정책적 방향성만 제대로 수립되어 있다면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다. 예산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의지가 아니고 철학이죠. 머리가 비었냐 안 비었냐. 생각할 줄 아는 자치단체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지자체의 철학에 달려 있는데 이 철학이 발동하고 있지 않으니 시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철학이고 만드는 것도 철학입니다. 또 하나 제발 지방의 무용론이 안 나오기를 좀 바랍니다. 지방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지 같이 둘이 짝짝꿍에 놀아나라고 만드는 의회가 아니거든요. 제발 시민들의 뜻을 좀 받들어서 선거 때 악수하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감시와 견제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견제와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뭉쳤죠.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먼저 시민들이 전국 최초로 모였죠.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라고 권역별로 자기 동네 예산은 자기들이 낭비성 요인들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격려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